우리는 이 앞 동영상에서 부품을 모델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조금 또 다른 방법으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링은 작업자마다, 유저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 제가 하는 방법이 아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결과물만 나오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숙달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작업의 속도가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결과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일일이 스케치를 잡아서 평면을 잡고 스케치를 해서 리볼브를 하는 거 말고 지금 베이스를 올리면서 가이드 핀자리 같은 경우는 이미 구멍이 여기 뚫려 있잖아요. 보면은 20파이로 이미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런 홀이 뚫려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방법의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이드핀부터 다시 모델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이드핀은 20파이였습니다. 20파이였고 가이드핀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고정측 형판과 가동측 형판의 높이보다 5mm가 짧아야겠죠. 그러면 가이드핀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자, 돌출하겠습니다. 돌출했고요. 제가 돌출창을 좀 가지고 들어올게요. 돌출을 했고요. 어디를 셀렉션 인텐드는 컵으로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와이어 프레임 상태에서 스태틱 와이어 프레임 상태에서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면을 잡습니다. 커브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게 가이드 핀을 하기 위해서 커브를 잡은 거고요. 방향은 Z 방향. 그렇죠. 네. 제로부터 높이가 120이었어요. 그러니까 5mm를 빼면 115mm. 이렇게 해서 불연산은 없음. 자, 다시 얘기할게요. 고정측 아니요, 가동측 형판에 가이드핀 자리를 20파이에 있는 구멍 커브를 4개를 잡고요. Z방향으로 제로부터 115mm까지 해서 불연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OK. 그러면 그냥 20파이에 높이는 115인 실린더가 원기둥이 하나 그냥 모델링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가이드핀에 보면은 밑에 가이드핀 머리 부분 있죠. 그거는 25파이가 모델링이 어떻게 되냐면 25파이가 6mm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출. 또 한번 각각 잡고요. 이렇게 아랫부분 각각 잡고요. 25파이가 6mm. 그러면 제로부터 높이는 6mm. 인데 25파이가 되려면 바깥쪽으로 2.5mm가 커져야 되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옵셋입니다. 돌출해서 옵셋이요. 돌출에 옵셋에서 한쪽 방향만 하면은 여기 지금 안쪽에 하나 원기둥이 작은 게 보이죠. 지금 이게 우리 건데 이게 마이너스 3이라서 그래요. 이거를 플러스 2.5 플러스 표시는 따로 안 해도 되고요. 2.5라고 하면 다시 여기 하얀색이 바깥으로 있죠. 역시 불연산은 없음. 해서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베이스는 잘 높이는 맞았으니까 베이스는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컨트롤 B 누르고요. 하나 둘 셋 뒤로. 그 다음에 이제 결합해 주겠습니다. 원기둥하고 확가마하고 결합해주고 여기도 결합해주고. 이게 가이드 핀입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된 것 같죠? 자, 그러면 가이드 부시 모델링 할게요. 가이드 부시는 30파이였어요. 근데 가이드 부시는 이제 여기 위쪽으로. 가이드 부시의 위치는 고정측 형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측 형판에 있는 이 구멍을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B를 눌러서 고정측에 있는 치부판, 맨 위에 있는 거죠. 치부판. 이거를 클릭을 해서 뒤로 보내겠습니다. 하이드 시켰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출. 먼저 알고 있어야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값? 형판의 높이값이 60mm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다시 돌출. 위에 있는 이렇게 면 잡지 말고요. 셀렉션 인텐드를 단일 커브로 해놓고 여기 보이는 싱글 커브 위에 있는 20파이를 잘 선택을 해줍니다. 됐나요?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ZC가 아닌 -ZC 눌러주고요. 이거는 60mm를 다 내려옵니다. 근데 어때요? 가이드 부시는 더 컸죠? 가이드 핀보다. 그거의 파이는 얼마였냐면 30파이예요. 그러면 바깥으로 얼마? 5mm의 두께를 가진. 그러면 다시 또 옵셋으로 옵셋이 아까 했었던 값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2.5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5 20이니까 한쪽으로 5mm가 커지면 파이로는 10파이가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똑같이 4개. 역시 불연산은 없음. 확인. 이젝트 가이드 가이드 부시도 위에 합가마 부분이 있죠. 머리 부분이 있죠. 그거는 35파이가 높이는 얼마였었냐면 8mm였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30파이에 35파이니까요. 자, 컨트롤 B 해서 형판 뒤로 보내고요. 이렇게 보내고 돌출.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도 위에 찍습니다. 그 다음에 8mm. 옵셋 값은 한쪽으로 2.5. 그 다음에 또 결합. 결합은 4번 다 각각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돼 있죠? 가이드 부시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 건 어떻게 돼 있어요? 구멍이 가이드 핀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요. 자, 이거 구멍 뚫겠습니다. 아까 베이스에 놨던 스케치가 있어요. 혹은 베이스에 보면 구멍이 이미 뚫려 있죠.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돼요. 20파이만 사용하면 되니까요. 혹은 가이드 핀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모델링이 되어 있는 가이드 핀을 한번 사용할게요. 가이드 핀을 하나 20파입니다. 지금 둘, 셋, 넷을 길게 해서 불연산은 역시 없음. 전체 보이게 하고요. 컨트롤 B로 치부판하고 형판을 뒤로 보낸 다음에 자, 이번엔 빼기 하겠습니다. 가이드 부시 찍고 방금 높게 돌출했었던 거 찍고 빼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 어디에 가이드 부시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 핀 자리를 가이드 부시와 함께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리턴 핀 할게요. 리턴 핀은 먼저 정확한 위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리턴 핀은 위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고 그 위치에 스케치를 하고 돌출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젝트 가이드 핀이나 이젝트 가이드 부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케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베이스를 그릴 때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베이스 스케치를 그릴 때 리턴 핀 자리에 구멍도 미리 스케치를 해놓고 이젝트 가이드 핀 자리에 구멍도 미리 스케치를 해놓은다면 아마 그것들도 방금 가이드 핀을 모델링 한 것처럼
그려져 있는 커브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모델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지금 가이드 부시 자리에 가이드 핀 자리 구멍 서브트랙 빼기 했었던 거를 잠깐 삭제했는데요. 굳이 하지 않고 홀이라는 명령을 쓸 수도 있긴 하죠. 그러면 홀이라는 명령으로 가이드 핀 자리에 구멍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홀, 구멍이죠, 구멍. 자, 인서트에 구멍이 있죠. 거기에 그냥 일반 제너럴 홀이고요. 포인트는 여기 센터 포인트죠. 원의 중심. 그래서 포인트, 스냅 포인트가 먼저 켜져 있는 거 확인하고요. 이렇게 스커브 가까이 가지고 갔을 때 센터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순간, 이 순간 클릭 하면 퀵픽이 뜹니다. 그러면서 아크 센터 잡고요. 방향은 마이너스 ZC 방향으로 뚫죠. 그래서 벡터 방향으로 마이너스 ZC. 구멍은 20파이. 깊이는 지금 저기 60mm였으니까 넉넉히 80mm.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제가 20파이를 돌출을 해서 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구멍이라는 명령어로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같아요. 여러분이 다시 실습을 하고 앉아 있을 때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줬었던 그 방법이 100%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면,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작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구멍이라는 명령어를 알려주고 돌출을 해서 빼기를 알려준 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지금 잠깐 앞에 설명을 했고요. 결과물이 같이 나오지만 이게 다르게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256번으로 숨기겠습니다. 그럼요. 리턴 핀과 이젝트 가이드 핀은 선택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베이스 스케치를 할 때 여기에다가 미리 서클을 6개를 그려놓고 가느냐 아니면 이제 그냥 가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스케치를 할 때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이것들을 네, 그렇습니다. 안 보이게 해볼까요? 이렇게 처음 스케치를 했었을 때 복잡하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가서 부품 하나를 완전히 그려서 스케치를 한 번 더 하는데 리턴핀과 이젝트 가이드 부시 자리를 한꺼번에 스케치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핀을 굳이 막 스케치라는 명령어를 쓰지 않고 기존에 있는 솔리드 모델링에 있는 에지를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설명 들어갈게요. 다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사라지게 했던 리턴핀과 가이드핀을 가지고 와야겠군요. 자, 리턴핀과 가이드핀 부품 한번 다시 쉽게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B 해가지고 상층만 뒤로 보냈어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 한번 하겠습니다. 스케치 인서트에서 스케치 들어가고요. 평면은 기존 평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WCS가 아무데나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스케치를 하는데 기존 평면은 크리에이트 평면으로 하고 크리에이트 평면으로 해서 이거를 Z 방향으로 서 있는, 이렇게 해야 00에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자, 리턴핀과 이지피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턴핀의 위치는 X로 53, Y로 100이에요. 그러면 서클. 자, 스케치 아이콘 가지고 들어오고요. 서클. X로 X 값은 53. 이게 00 오리진에서 원의 센터까지 먼저 스케치를 없애고 서클을 그리고 이게 3개까지 이 값은 100이고요. 여기에서 제로까지 이 값은 53입니다. 그리고 원은 20파이예요. 아니 15파이입니다. 이게 이렇게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젝트 가이드 핀의 위치는 70mm예요. 어디서? 센터에서 70mm죠. 그러면 먼저 여기 Y 값은 70이고요. X 값이 제로예요. 그러면 제로. 그다음 이젝트 가이드 핀의 파이가 얼마냐면 16파이입니다. 16파이가 16.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걸 스케치 컵을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에 보면 이렇게 옵셋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미러 커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브를 대칭시킨다 이거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보면은 뭐 대칭으로 만들기 이거 아니고요. 옵셋 커브 밑에 보면은 미러 커브라고 있습니다. 대칭으로 만드는 커브.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먼저 대칭을 할 커브를 2개 선택을 하고요. 센터 라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센터 라인은 어디냐면 저는 이 X축으로 보입니까? 아래 빨간색이 2개가 하이라이트 됐죠. 이대로 오케이. 또 한번 이거 1학기 때 좀 많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또 한번 미러 커브. 이번에 이젝트 가이드 핀은 이렇게 위아래 2개니까 됐고요. 리턴 핀 2개를 Y축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죠. 확인. 자, 피니시 스케치. 자, 리턴 핀 하겠습니다. 리턴 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리턴 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5mm. 지금 뭐를 블랭크 시켰냐면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을 블랭크 시켰어요. 보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맨 위에 평면 잡았고요. 자, 돌출.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ZC가 축은 마이너스 ZC 방향이고요. 방향은 그 다음에 제로에서 105mm 온기둥 나오죠? 이렇게 오케이. 이게 바로 리턴핀입니다. 리턴핀도 머리 부분이 있어요. 20파이가 몇 mm냐면 8mm예요. 자, 블랭크 한번 시키고요. 20파이. 아래를 4개 커브를 잡고요. 20파이가 8mm, 8mm고요. 방향은 ZC 방향. 16파인데 20파이를 만들려면 옵셋 값은 얼마다? 2mm죠. 이렇게 해서 합쳐주면 되겠죠. 자, 이젝트 가이드 핀 하겠습니다. 이젝트 가이드 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형판 바닥면에서 치부판 상면까지. 높이는 70mm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60mm를 내려간 상태에서 70을 또 가는 거죠. 그래서 돌출. 마이너스 ZC 방향 60mm 가고 130mm 가겠습니다.